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원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이고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을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보기 위해서 매번 하던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금요일 날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는 21선 깨면 조정을 얼마나 할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가령 이제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럴 때죠. 요럴 때. 이렇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4배가 올랐고, 4배가 올라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5일선 깨지면 일단 절반 팔자. 그 다음에 어디 깨지면 21선 깨지면 절반을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몇 가지 팁을 드리면 5일선 깨졌을 때 못 팔았어요. 5일선 깨졌을 때 못 팔았는데 이게 우리가 쌍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도 이렇게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주려면 전고점 라인 정도까지 적정하게 좀 올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올라갈 때 5일선이 오르고 5일선이 깨질 때 뭐 물량의 50%를 내가 팔기로 했는데 이게 장중에 깨질지 장 끝날 때 깨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5일선이 깨지면 50% 중에서 25%를 팔고 종가상으로 5일선이 깨지면 나머지 50%를 판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21선이 장중에 깨지면 25%를 또 팔고요. 종가로 깨지면 25%를 나머지를 팔아서 이제 수익 실현을 전부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약간의 장기술 같은 거죠. 물론 내가 최고가까지 먹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먹기도 어렵고 이런 자리를 딱 맞추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21선을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21선을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21선을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거를 주식에서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차트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차트의 기본 Y축이 가격입니다. 여기가 가격입니다. 가격. X축은 뭐예요? X축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우리가 만약에 1,400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42,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을 기다려야 돼. 1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2주예요. 2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돈을 버는 게 그냥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1선이 깨지면 조정 기간이 필요해요. 조정 기간. 요런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정 기간은 며칠 정도 걸릴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기법,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론에 대한 기법인데 최고점을 기준으로 18일, 18일에서 23일 사이에 주가가 뭔가 일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꼭 요 시간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18일에서 23일 사이에 5일선을 돌파해서 이 5일선이라는 걸 돌파해서 21선까지 붙여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혹은 3에서 5% 넘게 상승이 일어나서 그 뒤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여기서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18일을 또 재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었잖아요. 쌍봉의 최고점. 여기서부터 18일 18일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3일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 어디냐면은
처음에 이 외봉에서 시작한 거에 18일부터 23일 사이에 한번 떴고요. 그다음에 쌍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일, 19일, 20일, 20일째에 올라가서 전고점을 한번 도전해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28일에서 23일 사이에 밑에서 21선과 21선과 이게 20일이고요. 여기가 60일선이고요. 이 밑에서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데 여기 이 구간이 나오는 게 요 최고점 봉에서 18일에서 23일 정도에 나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관련 종목에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졌고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여기 딱 보시면 맞아야 되는 구간에 딱 정확하게 맞아버렸어요. 어디냐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다행인 거는 각도를 조금 줄여가면서 5일선 하락 3파가 나오는 중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도 아시죠? 왜냐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22,2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된다. 된다. 22,000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돌아나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2,200원 라인이 어디냐? 여기에서 바닥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결국엔 이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언젠가 시세를 낸다면 여기에 들어오신 세력 형님들이 이 정도 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뭐 횡보를 더하든 뭐 매집을 더하시든 해서 나중에 이슈가 나올 때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가격 라인대가 22,200원이고요. 만약 22,200원을 깬다면 여기까지 19,9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0.236 정도까지 깬다는 얘기는 한참 동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 들이셔야 된다. 특히 여기 윗라인에서 못 파신 분들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50% 나신 분에게 제가 손절하라고 손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등하면 반등을 얘가 이제 개시를 하면 그때는 매도 자리를 좀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27,600원 자리와 3만원, 그 다음에 121선 자리 정도 혹은 241선 자리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또 그 돈을 넣는 혹은 다른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여기 18일에서 23일 라는 부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제약입니다. 자, 삼성제약.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여기서 21선을 깨 61선과 21선 사이에 5일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2월 19일을 보는 거죠. 2월 19일을 보는 겁니다. 그럼 최고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29일이고요. 여기 쌍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1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쌍봉에서 재느냐 여기서 재느냐에 대해서 저도 아직 개념이 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얘가 이제 18일이라고 한다면 이쪽 라인이거든요. 여기 전고점 관련돼서 18일이면 여기기 때문에 이 봉에서 18일에서 23일 사이에 21선까지 한번 닿아주는 이 14% 정도의 상승폭을 먹기 위해서 요때부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근거는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뭐 17일, 18일 때부터는 조금 긴장감 가지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61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또 한번 고점이 나와서 이때는 또 며칠이 나왔을까요? 뭐
요렇게 해서 14일, 15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실패한 패턴인 거죠. 원래 여기 돋지 나오고 이제 돌파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는 주식은 100%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뭐죠?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5일선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18일에서 23일 안에 한 번은 움직인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최고점을 기준으로 할 건지 종가상으로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연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지금 그 우리 삼성제약을 봤을 때도 얘도 옆에서 여기 요렇게 하는 중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5,800원 라인이고 6,260원짜리 이 장대 2021년 5월 7일날 나왔던 상한가봉의 중간 라인 정도를 빨리 터치해주고 이제 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평선 관계가 지금 60일하고 24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뭔가 나오려면은 얘가 어딘가에서는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랑 별로 다른 게 없죠. 그 다음에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도 여기서 이제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요렇게 23일 혹은 18일 요렇게. 18일이 언제예요? 여기입니다. 18일. 18일이 여기네요. 조금 일찍 나왔죠. 조금 일찍 나왔고, 요게 종가상으로 본다 그러면 또 요렇게 또 재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물론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바닥이 조금 늘어지면서 이날 이제 16%가 올랐는데, 뭐 단기적으로 좀 스윙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60일하고 20일 사이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진네, 외바닥 나오고 쌍바닥 나오는 기간이 얼추 기간이 맞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 하나, 5% 이상의 장대 양봉 하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얘도 뭐 똑같습니다. 뭐 여기 라인 12,1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돌아 나가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좀 크게 상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9%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게 여기 상승폭이 하도 크다 보니까 9%는 뭐 봉으로도 뭐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다. 얘도 그 파이프라인이 잘 되고 이제 외국에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일단 하락은 오래 했고 지금 1년선이 누웠거든요. 241선이 누웠는데, 이때가 이제 5월이니까요. 내년 5월 정도까지는 241선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NKMX입니다. NKMX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요렇게 23일째.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요일, 여기가 금요일이거든요. 15일날. 그러니까 15일까지의 봉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월화수 중에서 월화수 3일 동안에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돌파할 수 있다. 얘가 미국의 면역 암학회의 그 발표로 이제 가는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딱 정해진 날짜에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데,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메인 이벤트는 이제 NKMX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날짜를 좀 확인해서 좀 요런 제가 이날 21일날 이거 차트 되게 좋은데 이거 21선 붙을 때 한번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놓고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샀다면 이 장대 음봉의 중간 라인이 이제 상당히 큰 매물대가 되기 쉬워요. 왜냐면 매도하는 힘의 중간 라인을 돌파해서 쭉 간다면 이 매도가 나왔던 세력의 힘을 잡아먹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밑에까지 쭉 떨어진 상황에서 한 번에 쳐올리긴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매물대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잡아본다 그러면요, 뭐 요런 라인 정도 잡아볼 수 있겠죠. 뭐 한 25,000원 정도는 또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한 번 더 잘라주는 흐름.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 보이는 게 일목균형편의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또 기준으로 여기서 또 막바로 펼 때, 그러니까 매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또 매도 라인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신 분들이 혹은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다 파냐? 그럴 수는 없죠. 또 5일선이 빳빳이 살아서 이제 곧 골든 크로스 나는데, 하지만 뭐 100주가 있다면 2, 30주, 뭐 많게는 50주 정도까지 팔아서 수익을 일단 챙겨 놓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1000주가 있어요. NKMX 1000주를 2,5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530만원 수익 중인데, 얘가 여기 전고점 가면 난 1000만원 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본전 온다 그러면 너무 500만원 벌었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한 300만원 정도 수익 실현 해놓는 거지. 그걸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250만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걸로 저까지 올라가면 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어때요? 혹시나 또 내려오면 다시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KMX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어요. 바닥도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짝꿍댕이 형태로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월요일날 갭상승을 그냥 바로 해서 여기 25,600원, 25,700원 여기 라인을 이제 돌파해서 시작하느냐, 혹은 그냥 돌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며칠 기준선하고 뭐 이 양봉의 중간 라인하고 해서 요렇게 옆으로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느냐, 이제 그리고 나서 전고점 다시 도전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지금 잡았고, 월요일 정도에는 그냥 자연봉으로 20일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 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형태고, 다만 하루 이틀 정도 요렇게 쉴 수 있고요. 5일선 깨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나가주는 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디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될까요? 여기 라인이 저는 손절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23,050원 라인, 혹은 조금 더 본다 그러면 21선, 21선. 나는 그래도 좀 여유로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21,000원 선, 구름대 하단 라인이 21,000원 선 정도까지는 버틸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61선 정도 18,600원, 700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기준에 맞게, 나는 이 양봉의 중간 라인 23,950원 라인, 혹은 나는 21선 라인 22,000원, 혹은 21,000원 라인 정도를 나는 손절선으로 잡겠다. 그래서 각자의 손절선을 이제 매수 단가에 따라서 잡으시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25,600원, 700원 뭐 요런 자리에서 조금 매도하고, 좀 더 올라오면 27,700원 이런 자리에서 좀 매도하고요. 전고점 가면 들고 계신 분들이나 물려 계신 분들이나 여기서는 일부 수익 실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KMX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론에 적절하게 부합해서, 물론 하루 이틀 차이가 나지만 이거를 제가 딱 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루고 있겠습니까? 책으로 발표하고 뭐로 발표하고 해서 지금 떼돈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파마고요. 한국파마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치고는 있는데,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고 지난번하고 다르지 않아요. 일단 241선을 한번 지지를 한 흐름이고요. 61선을 깨고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까 말까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만들었던 94,800원에서 7월 6일 날 만들었던 고점을 연결한 요 추세선을 깨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예쁜데,
깬다 하더라도 241선을 깨지 않거나 혹은 마지막 라인인 46,3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좀 시간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2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 21선을 돌파할 거예요. 그래도 21선을 계속 내려오고 돌파하면은 조금씩 옆으로 누울 겁니다. 그렇지만 6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61선을 넘기 위해서는 5일선 N자를 하던가 21선 쌍바닥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21선 쌍바닥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5일선이 또 내려와서 또 여기서 또 쌍바닥을 만들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선 돌파하려면 5일선 쌍바닥이 필요한데 61선 돌파하려면 21선 쌍바닥이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5일선 또 쌍바닥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6,300원 깨지나 안 깨지나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게 24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이제 이평선들이 역배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려 꽂을 건지 여기서 한번 힘을 붙여서 241선 혹은 102,700원 정도까지 한번 붙여줄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얘도 이제 면역 항암 거기에 좀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지금은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좀 가서 뭐라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오 이뮤텍 이런 종목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드팩톤가 그런 종목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가는지 안 가는지 아직 확인 못 해봤어요. 그래서 NKMX는 확실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임상 끝날 때까지 어디선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거래대금이 엄청 줄었죠. 지금 한 55억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결국에는 여기 어딘가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 59,800원 라인을 깬다 그러면 5만원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일단 올라오면 조금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거길 또 깨면 조금 매도하고 한 단계 내려서 또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버티는 게 좋은데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241선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하다가 요 이제 구름대 돌파하고 241선 돌파하면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임상이 언제쯤 끝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죠. 코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지금 여타의 종목과는 좀 다르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큰 하락 추세대에 있는 건 맞아요. 큰 하락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과연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큰 어떤 산을 지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 가장 높은 지점하고 그 바로 다음 목표 지점하고 연결한 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죠. 이건 이제 시간하고 그 횡보의 기간, 그러니까 주가가 이거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서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회사 내에 다른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회사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도 23일째, 22일, 21일, 23일째 되는 날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뭔가 좀 일으키나 했는데 결국에는 또 힘없이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 6억 정도 터지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시장에서 완전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관심 없다는 얘기인 거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승 추세와 저점을 높이는 요런 상승 추세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관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목표치는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 뭐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뭐 얘가 여기서 61선, 121선,
61선 가격이 뭐 33,700원, 그 다음에 121선이 뭐 3만원, 그 다음에 27,500원인데, 여기를 27,500원까지 깨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논다는 얘기는 2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봉쌍바닥 정도 만들고, 봉쌍바닥 정도 만들고 21선 돌파해서 전고점 한번 도전하거나, 혹은 61선 깨는 한국이 나오면 61선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21선이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또 쌍바닥을 만들거나, 혹은 여기서 5일선, 5일선 N자, 혹은 21선 쌍바닥, 요런 식으로 해서 돌파해서 다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이슈화 될 만한 게 거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언제쯤 나오는지 이제 판단하시고, 그때 시간 타임라인 맞춰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보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선이 깨지면 최고가 혹은 최고 종가에서 18일에서 23일 사이에 18일에서 23일 사이에 주가가 한번 번쩍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1선이 위에 있고 61선이 정배열, 20일하고 60일이 정배열 구간이어야 되고요. 5일선이 요런 모습인데 여기가 18일에서 23일에 만들어지고, 요렇게 한번 번쩍 떠서 21선 정도까지 한번 맞춰주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세로 이제 올라가고 안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회사의 이슈나 수구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다만 뭐다? 21선 깨지면 최소 2주는 무조건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